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여의도 펀드베이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엔캠 한번 봅시다. 제가 아침에 우리 이제 투자 전략 및 오늘 뭐 시장 전망에서 엔캠을 살짝 언급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엔캠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OC의 이제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물론 에코프로 그룹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전해질 관련 기업들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걸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동사들의 주가 상승이 전망돼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이 1조 1079억입니다. 네, 68,000원까지 올랐죠. 바닥을 거의 5만원대를 바닥을 형성하고 2중 3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목표 가격을 8만원이다. 네, 목표 가격은 8만원을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하자. 바닥이 견고하다는 것은 사놓고 발을 쭉 뻗을 수 있죠. 물론 이제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데는 답답할 수는 있지만 바닥이 견고하다는 것은 한번 사볼만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사의 수급은 극과 극입니다. 국내 기관은 뭐 한 달 내내 갖다 펴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 달 내내 사는 그러한 모습. 따라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슬슬 외국인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2차 전지를 100이라고 하면, 배터리를 100이라고 하면 양극재가 36%의 가격 비중이 36%,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 분리막이 9%, 기타가 28%가 됐는데, 이 중에서 엔캠은 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죠. 이 14%가 또 3대 3대4로 나누는데, 먼저 전해질이 40%로 가장 비싸고, 거기에 유분이 첨가가 되고 그다음 첨가제가 첨가되면서 100을 형성하는데 4대 3대 4. 그럼 14%에 40%면 4, 40면 5점, 전체 가격이 한 5%씩 6%, 5%씩 차지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2차 전지 전해액 시장 규모와 전해질과 첨가제 시장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워낙 중국의 저가에 밀려가지고 전해액과 전해질 시장이 박살이 나 있는데, 일단 FEOC가 정확하게 25%라는 룰을, 조인트 벤처 룰을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 한국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전해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액을 채워넣는데, 이 전해액은 3개로 되어 있다. 전해액은 1번 전해질, 2번 유기용매, 3번 첨가제, 이렇게 3개가 합쳐서 전해액을 형성하고 있다. 전해질의 대표적인 것은 LiPF6 육불화 인산 리튬이죠. 여기 LiPF. 이걸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이 사와서 이 전해액을 만드는데, 다음에 유기용매, 첨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은 뭐냐? 전해액 내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전해질이다. 용매는 뭐냐? 전해질을 잘 용해시켜 리튬이 잘 이동하도록 돕는 게 유기용매의 역할이다. 첨가제는 뭐냐? 양극이나 음극의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해 리튬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명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이 첨가제다. 그러니까 첨가제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수명이 오래 가려면. 그러면 전해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전해질의 종류는 F전해질이 있고 P전해질이 있고 D전해질이 있고 B전해질이 있는데, 이들의 사용들이 각각 이제 다르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지금 현재 P전해질이 전체 전해질의 51%를 담당하고 있고, 수명 향상, 고출력, 충전 시간 단축,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 공격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가고 있는데, 2차 전지에서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캐파가 2022년 기준 9.5만 톤, 23년에 29만 5천 톤, 와우, 24년에 89만 5천 톤, 2025년은 105만 톤으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격한 매출 성장도 예상이 되죠.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짧아 수요처 인근에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2023년 1분기 기준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의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유럽,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증설을 계획 중이며
2022년 글로벌 점유율 4위였는데 2026년은 1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우리 엔캠이 뛰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액 기업 마켓시어인데 TINCI, 캐파첸, 쿠탕, 엔캠, 미쯔비시 이런 일본 기업, 중국 기업들이 전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엔캠은 전체 글로벌 시장의 마켓시어가 6.9%네. 1등이 41.7%인데 지금 4등을 하고 있는데 쫓아가려면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증설 말고 다른 수혜는 없느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없느냐? 첫째는 뭐 말할 거 없죠. 미국 IRA 수혜다. 지연행은 배터리 부품의 일부로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내서 조달을 해야 된다. FAOC 25% 규정으로 국내산 전해액 사육 증가가 늘 수밖에 없다. 전해액 글로벌 점유율 1위에서 3위 기업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1위에서 3위까지 중국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는 4위인 우리 엔캠이 가장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재화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준비 중이다. 전해액 원가의 40%를 리튬용 LiPF6가 차지하고 있는데 IRA 법안에서 구성 물질로 분류되며 북미 또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합니다. 리튬형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고 기술 장벽이 높은 원료가 바로 LiPF6를 만드는 거죠. 엔캠도 중국의 리튬용 생산기업 다블다 화학과 DFD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은 15%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5% 이하인 게 다행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LiPX 전해액 리튬염을 받아서 전해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 동사는 또 미국의 연간 1만 톤 리튬염 생산 공장 설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LiPF6를 만드는 거. 또한 3만 금의 중국 DFD와 협력하여서 중앙 DNM과 5만 톤의 리튬용 조인트 벤트 공장을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버행 이슈도 6월 달에 많이 이제 대주주가 많이 물량을 시장 발행 콜을 하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많이 줄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가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LG엔솔과 GM의 합장설 얼티엠 셀즈의 차세대 전해액의 공급이 확정적이다. 엔캠은 이번 얼티엠습 1공장 첫 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2공장인 테네시 공장에서도 전해액을 공급할 거로 보여지고 있다. 얼티엄 셀즈가 오는 2024년까지 미국 내 총 3개 생산 시설을 구축,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엔캠의 북미 시장 점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북미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진입 안착한 엔캠이 이번 얼티엄 셀즈 오하이오 공급을 계기로 현지 공략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생산 캐파, 제품 공급 규모, 레퍼런스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북미 시장에서 엔캠의 시장 점유율은 향후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주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엔캠은 북미를 포함해 글로벌 전해액 공급망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증가를 목적으로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별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증설이 완료된 것은 미국 제1공장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유럽 제1공장이다. 두 공장 올해 4분기까지 기존 2만 톤의 생산 능력을 4만 톤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엔캠의 가장 큰 고객은 SK연하고 LG엔솔이죠. LG엔솔. 그 다음 중국 로컬 기업 기타로 되어 있는데 SK연하고 LG엔솔인데 그나마 SK연이 좀 해부작거리는 있지만 좀 줄고 있죠. 반대로 LG엔솔이 늘어나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얼티엠 셀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공급하면서 동사의 미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LG엔솔이 주요 고객이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동사는 미국의 1공장 다음에 유럽의 공장 하나 그리고 제3공장으로 중국의 제3공장도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4만 톤 규모의 헝가리의 코파롬의 유럽 제2공장과 미국 테네시의 제2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죠. 본격적인 가동이 개시될 경우 엔캠의 글로벌 공급망 확충이 더욱 공고해질 것은 명약관하죠. 자, 이렇게 엔캠이라는 커머더티 제와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제 캐퍼 싸움이고 바닥을 지켜주고 이제 지차전지 시장이 더욱 배터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휘어잡는 모습이 유일하게 성장력인데, 이것 말고도 동사가 가진 매력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전고체 시장에 대해서 동사가 대비를 하고 있다. TDL이라는 자회사를 사면서 전고체용 전해질 시장에 진입을 했다. 이 부분이 최근 이 전고체 관련 종목에 뜰 때 엔캠이 수혜주로 엮여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최근에 미국 대형 연기금주 한 곳이 전고체 배터리 업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고체 배터리 고체 에너지를 개발 업체인 한국의 TD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엔캠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지난 8월 19일 SEC에 콜로라도 공직자 퇴직협회 PRA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인 퀀텀스케이프, 이 아주 유명한 회사이죠. 여기에 7억 정도 아주 적은 규모의 지분을 샀다는 거죠. 퀀텀스케이프는 최근 전기차용 고체 리튬 금속 배터리 분야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가 순항하면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퀀텀스케이프는 지난달 주주들에게 보낸 사안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고체 시장이 또 새로운 시장의 미래의 먹거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치고 올랐는데, 동사는 지난 8월 1일에 TDL이라는 전고체 관련 배터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업을 지분을 54.56%를 198억에 취득을 했다는 거죠. 이번 투자는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에 대해서 국내 최대한 생산 기업이자 글로벌 점유율 4인 동사가 미래 배터리 전해질 소재 기술 확보와 현재 전기차 중심의 제품 생산을 더해 ESS 분야로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 TDL이라는 기업을 샀다. 엔캠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TDL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렇죠? 향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 TDL이라는 회사는 실증 특례 제도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지자체 ESS형 전고체 배터리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고온 고압의 안정적인 방사능 배터리 납품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더 TDL은 향후 전기차용 모델로 이제 전고체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번 인수로 양사 간에 더욱더 큰 어떤 시너지가 있고, 황화물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이 소형 제품에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동사는 황화물보다는 산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기업이다.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LG 엔솔 같은 것은 황화물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황화물계로 간다면 동사도 공부를 더 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 IPO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IPO를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산화물계에서 황화물계로 시장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의 전고체에 대한 미래 대비는 나름대로 좋은 전략 중에 하나 있다. 이 미래 먹거리였던 거죠. 최근에 이제 LiPF6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게 돌아서야 내년에 동사가 더욱더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 한번 봅시다. 작년에 매출액 5천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54억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벌써 220억 정도가 3분기까지 났습니다. 4분기까지 하면 충분히 250억의 영업이익,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은 날 수 있다. 내년에는 300억에서 5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 따라서 동사의 목표 가격은 8만원이다. 8만원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 종목은 굉장히 빨리빨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바닥은 견고한데 스피드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칠지 모르니까 뭔가 2차전지에서 배터리 말고 양극재 말고 뭔가를 하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좀 팔아서, 양극재를 팔아서 엔캠 전액 쪽으로 한번 와보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물린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같이 공부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FEOC의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인 전액, 그 중에서도 엔캠 글로벌 넘버 4인 기업의 속사를 한번 여모저모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